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홍익인간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때는 주로 홍익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홍익인간의 인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한자의 사람 인자를 뜻을 말하면 사람이고 음으로 말하면 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직립보행을 하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며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육체를 가진 고급 동물입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양심을 가진 신성한 존재입니다. 또 한편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사전에서 사람을 직립보행하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고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동물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과 웃음을 가진 동물이라는 표현보다는 직립보행하고 언어와 도구를 사용하고 문화를 향유하고 생각과 웃음을 가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을 동물로 규정하는 것은, 만물의 영장이 아닌 동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서구적인 인간 개념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인생이란 용어가 또 있죠. 인생, 사람인 날생. 그러면 사람과 인생의 그 차이는 무엇이냐? 인생이란 무슨 뜻이냐? 글자 그대로 사람인 날생이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존하고 생활하는 그 사람의 일생 동안의 과정을 가리켜서 인생이라 말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란 말과 아울러서 또 인간이란 말을 사용하지요. 그러면 인생과 인간은 어떻게 다른 것이냐? 인간은 뜻을 풀이하면 사람인 사이간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리켜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동물 사회에서는 이런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설명하는 일이 없고 오직 인간에게만 이 간자를 붙여서 사람과
인 사이 간을 붙여서 인간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남편만 있고 아내가 없다면 부부간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부부간이란 말 쓰잖아요. 친구간, 부자간. 이것을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설명할 때 인간이란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말 속에는 그 인간의 사회적 존재, 문화적 존재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대개 어떤 이제 포괄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인간이라고 할 때에는 주로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람을 설명할 때 인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말은 인류란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이 되겠습니다. 인간. 인간과 인생이란 말은 다른 말이죠. 인생은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 동안 생존하고 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인생이라고 한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인간 그 관계 속에서 한 인격체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문화적 존재로서 그러한 사람을 가리킬 때 인간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인간이란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이 됐느냐? 중국의 소위 말하면 경전에는 인간이란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비자라고 하는 그 제자 백가의 한 사람이죠. 한비자의 인간이란 용어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간이란 용어가 삼국유사에 우리 건국 이념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건국 이념은 이미 환국, 고조선 때부터 있었던 거니까 이 인간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동이족의 용어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만들어서 쓴 용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용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민족이니, 철학이니, 경제니, 종교니, 이런 용어들은 다 근대 사회에서 새로 생겨난 용어입니다. 특히 일본에서 서구의 그 언어들을 한자로 바꾸면서 새로 생겨난 용어죠. 그런데 인간이란 용어는 그 서구에서 가져온 용어가 아니고 동양에서 제자 백가에서 이미 사용됐던 용어예요. 한비자의 인간이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서 일찍이 사용된 용어인데, 그러면 그 인간이란 용어를 한비자가 창안해서 썼겠느냐? 이미 우리 고조선 때부터 사용되던 용어니까, 건국 이념으로 사용되던 용어니까 이 인간이란 용어는 어떻게 보면 동이족, 특히 한민족이 창안한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자에 보면 인간 세 편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가리켜서 말할 때에는 인간 세자를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인간 세상을 표현할 때는 인간 세라 그랬습니다. 인간 세상. 그러니까 인간 세란 말은
소위 말하면 세상, 사회를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 인간하고 인간 세상하고는 이제 인간은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 생활하는 그 인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인간세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 인간 세상에 초점을 맞춘 용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세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장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왜 우리의 건국 이념은 홍익 만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인간만이 아니고 여러 생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란 습화, 태생, 이제 태를 통해서 태어나는 생명체가 있죠.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들, 소, 개, 돼지 이게 다 태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난생, 이제 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 껍질을 벗고 그 태어나는 거, 그 이제 새 종류들이 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습기가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태어나는 거. 벌레들이 주로 그렇죠. 벌레들이 태어날 때는 습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벌레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또 화생, 어떤 조건이 맞으면 저절로 태어나는 것을 화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태란, 습화,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 생명체를 네 가지로 나누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가리켜서 통틀어서 중생이라 무생명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건국 이념은 그럼 무생명체를 널리 이롭게 하라 하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태생 중에서도 인간을 꼭 집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령 세상에 도움만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또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런 것은 이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신라에서도 살생유택이란 말이 있잖아요. 세속 5개 가운데. 그러니까 그 인간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생명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살생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것을 무지막지하게 그냥 살생하지 말고 골라서 선택을 해서 하라. 살생유택이라. 살생을 하되 골라서 하라. 그러니까 이런 정신이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무고하게 모든 생명을 무고하게 죽일 필요는 없지만 인간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은 선택적으로 죽여도 된다고 하는 것이 세속 5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살생유택과 같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을 신라에서 이어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생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다가 초점을 맞춰 가지고 우리 인간들끼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끼리 널리 이롭게 하면서 인류 공영을 꾀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우리 민족의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익인간에서의 인간은 그 인류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이 인간 사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홍익인간의 인간은 인간 사회보다는 인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홍익인간은 제세이화하고 대꾸로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 세상에서 이치로 교화한다. 그 세상이, 제세이화의 세상이 바로 이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서 이 인간 세상, 인간 사회를 이치로 교화하라. 그랬으니까 인간에다가 사회의 의미를 너무 강조하면, 물론 이제 사람 사이니까 간자의 사회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사회적인 의미를 너무 강조하면 제세이화의 세자하고 또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자가 사회를 중심으로 말한 거니까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고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이치로 교화한다. 이것이 상대적인 말로서 대꾸로 설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홍익인간의 인간은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